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성문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반성문과 관련해서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뭐 다른 형사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많이들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반성문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그 법적 근거는 이 형법 51조에 보면 양형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참작을 하여야 하는 거죠.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형을 어떤 형을 정할지 이거를 이제 판단할 때는 그 중에 하나가, 뭐 참고로 이렇게 살펴보면 범인의 연령, 성행, 뭐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정황, 범행 후에 정황, 범행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만약 검거가 됐다, 경찰에 걸렸다,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에 음주 검문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단속이 됐다 그러면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일단 음주운전은 다 끝난 겁니다. 경찰의 제재에 의해서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번에 내가 면허를 딴 때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 한 번도 한 적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법규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야기하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그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오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랑 마셔가지고 마시고 이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여느 때처럼. 그래서 이제 대리운전은 기사한테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뭐 금방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뭐 피크 타임이라 가지고 뭐 대리운전 기사가 아무 연락도 없고 대리운전 업체에서도 아무 얘기도 없어가지고 대리운전 기사가 안 오나 보다. 그리고 이제 뭐 술을 마시고 나서 별로 좀 술 마실 당시에도 별로 크게 마시지 않았고, 또 끝나고 나서 뭐 대리운전 기사를 좀 기다리면서 좀 이렇게 차 안에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좀 취기를 느끼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마셨기 때문에 그때 뭐 좀 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그때 음주운전을 당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음주운전을 안 했을 건데 왜 내가 그때 했는지 정말 후회가 된다. 깊이 반성한다. 다음에는 정말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왜 그때 했는지 지금도 정말 깊이 후회되고 반성하고 뉘우친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반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길로 왔지? 다른 때는 저쪽 길로 갔었더라면 단속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번은 정말 재수없나 보다. 재수없게 걸렸다.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반성이라든가 이런 후회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범행 후에 나는 음주운전을 이렇게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지만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제 참작 사유로 작용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반성을 하니 판단하는 기관에서, 검찰, 법원에서 이거를 알아달라. 내가 이렇게 반성하는 것을 알아달라라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글로 써서 이제 써가지고 문서를 생산해가지고 이거를 제출하는 거죠. 반성문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읽어보고 내가 이렇게 반성하는 것을 알아다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반성문에는 다 반성하고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반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그리고 반성문을 썼다고 해서 꼭 반성하는 것은 아니듯이, 반성문을 안 썼다고 해서 반성문만 제출이 안 된 것이지 반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반성문이 일단 제출이 되어졌다는 전제하에서는 어떤 것을 좀 쓰면은 안 좋냐 하면, 이거를 쓰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가 누구이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반성문은 참작을 해달라는 건데, 당연히 참작을 해달라는 건데, 이거를 너무 바로 대놓고 써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반성을 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널리 헤아려 주셔서
당연히 헤아려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헤아려 주셔야 판단기관에서 이거를 다 잘 살펴야 그래야 이제 참작을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헤아려 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랍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내가 의도하는 게 너무 드러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반성문을 쓰니까 이거를 고려해서 선처를 해주십시오. 선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선처를 안 해주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선처라는 말은 쓰지 말자. 선처라는 말을 쓰지 말고 저희는 뭐라고 권고하느냐? 선처라는 말 쓰지 말고요.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반대로 쓰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반성하고 있으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쓰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못을 했고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랍니다 하면은 선처를 안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반성하고 정말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반성합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로 간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이유로도 나의 잘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랬을 때 반성문은 논설문이나 신문의 사설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오히려 선처를 해달라는 거하고 이제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다면 그 판단기관에서 볼 때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하니까 그래 처벌을 받아라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뜻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바란다라는 말은 쓰면 정말 부적절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어떠한 오히려 반대로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쪽이 훨씬 낫겠다라는 것이고요. 요 행위자에 대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그는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이외에 본인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가족들이나 회사 동료, 지인, 친구들, 요 사람들이 그 A에 대해서 평소에 이렇게 지켜봤는데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평소에 착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당시에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우발적으로 순간의 실수에 인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A라는 사람 이외에 A라는 사람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인이 반성문을 쓰면서 정말 반성하기 때문에 선처를 바랍니다. X라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오늘 이 반성문에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